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도민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지역민들은 지지정당이 없거나 변화를 바란다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동해안의 적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값비싼 전복까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이색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잊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문화방송이 오늘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역민들의 성원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신뢰받는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도민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흔히 대구 경북이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 분야별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2,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 정치, 외교, 안보 분야는 예상대로 보수적 성향이 대체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노동 분야는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전통적인 진보 담론인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조합 문제의 경우는 80% 넘는 응답자가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단순한 구별보다도 현실적인 관점으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성향이 혼재된 가운데 진보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이주 노동자 문제, 성 역할에 관해선 진보적인 의견이 확연하게 많았고 동성애에 대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개인적 성향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분류하면 정치와 사회 모두 보수 성향의 집단이 46.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정치 보수, 사회 진보, 정치 진보, 사회 보수, 그리고 정치와 사회 모두 진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10명 중 7명가량은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하며 농업인구가 많은 경북 지역의 정주성이 대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뢰와 상호 부조의식 같은 시도민 간의 유대의식은 대체로 80%를 넘나들어 매우 끈끈한 편으로 나타났지만 공적인 분야에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관련 조사도 해봤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변화를 바란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대구는 82.3%, 경북은 82.7%가 지지한다고 대답해 지난 대선 때 득표율과 비슷한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정에 대한 지지도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시정에 대한 지지도는 51.8%에 그친 반면 경북도정에 대한 지지도는 73.7%로 시도 간에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범일 현 시장이 16.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김부겸 5.9, 우동기 5.4, 서상기 유승민 의원이 각각 4.5%였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관영 현 지사가 29%, 박성호 현 포항시장 3.4, 고노을 전 의원 3.4, 강석호 의원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시장, 도지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오긴 했지만 대구의 경우 52.8, 경북은 56.3%의 응답자가 적절한 인물이 없다고 답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52.4%로 절반을 넘긴 했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대답이 41.4%나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무려 20% 이상 낮은 4%에 그쳐 여당을 견제할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신당에 대해 지역민의 20% 안팎이 지지 의사를 밝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문화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인 커뮤니타스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 경북도민 1000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8%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영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대구문화방송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전 오늘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중구 동문동 사옥에서 첫 라디오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한국문화방송 대구국으로 대구 경북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너의 출발은 이 땅 방송계의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다. 여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대구에서 전파를 발사하게 된 HLTT 대구 문화방송국의 7년 뒤인 1970년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1971년 대구문화방송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통합방송을 시작합니다. 1974년 범어동 1번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지역 대표 방송사로서의 위상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1980년 컬러 방송을 시작했고 90년대 들어서는 일본 RCC 방송과 히로시마 축구부 방송, 중국 칭따오 TV 등 해외 방송사와 잇따라 자매 결연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적으로 외연을 넓힙니다. 2000년 지상 16층 규모의 신사옥을 준공한 데 이어 2004년 디지털 방송, 2008년 DMB 방송, 2010년 HD 방송까지 대구문화방송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76년 서문시장 대화재, 81년 경산 열차 사고, 95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는 늘 대구 MBC 취재팀이 가장 먼저 달려갔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부조리 고발, 서민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소외받는 그 지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도의 경향이 주로 서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달구벌의 빛과 소리를 표방하며 격동의 현장에서 지영민과 함께 호흡했던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창사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사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표창하고 이 새로운 50년의 재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차경호 대구문화방송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디어 환경과 광고 시장의 급변 속에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영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방송사로 거듭나자고 역설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복까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바닷물을 검붉게 물들인 적조가 포항연안의 전복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수조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2년 이상 키워 출하를 앞둔 전복들이 죄다 죽었습니다. 해수 공급을 위해 잠시 수문을 연 사이 연안에 몰려든 적조가 한순간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다 죽고 진짜 마음이 아프고 예.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참 애써 키워왔는데 다 키운 거 전부 죽으니까 마음이 진짜 엄청 아프죠. 죽은 전복이 6,70만 마리, 시가로 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렇게 떼죽음한 전복은 물속에서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수거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의 양식장 11곳에서 넙치와 전복 등 모두 140여만 마리가 죽어 4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재앙 수준이었던 1995년의 적조 이후 두 번째로 피해가 큽니다. 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데다 적조 생물이 갑자기 급증하는 이른바 게릴라성 적조가 심해
양식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적조가 저희들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걸로 보고 그렇게 지금 비상체제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양식장 150여 곳에서 4천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는 경북 동해안에 최악의 적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녹조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현장 검증에 돌입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오늘 낙동강 상류에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상주보로 물길이 흘러들어가는 낙동강 지류 병성천. 때 아닌 상수도 송수관 교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상이 낮아져서 노출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더 깊게 묻는 거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모래로 덮여 있던 곳입니다. 하류 상주보에서 준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침식 현상이 일어나 지금은 3m 정도 바닥이 낮아졌습니다. 이 관로는 상주 도남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상주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관로. 자칫 2년 전 구미 단수 사태 같은 물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찔한 피해 현장입니다. 상주보에서는 채굴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방 옹벽의 뒤틀림이 한눈에 봐도 선명합니다. 이 채굴 현상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을 쳤지만은 밑바닥에 침식 현상이 일어나서 이 바닥층이 지금 주저앉고 있다. 마지막 4대강 사업 현장인 영주댐 건설 공사장. 금빛 모래를 자랑하던 내성천은 영주댐에 막혀 상류 공급은 끊어지고 하류로만 모래가 쓸려 내려가 자갈밭이 됐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고왔던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래는 거의 없고 다 빠져나갔죠. 돌만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심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국민검증단은 낙동강과 한강까지 4대강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의 개학 일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특히 폭염 경보가 발령될 8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개학 예정인 95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19일 이후로 미룰 것을 안내하고 학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냉방 가동 등 학생 건강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정말 대단합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색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잇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열치열의 현장 양관희 기자가 가봤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점검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흥분이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게임이 시작되고 사날의 세트장에 총성이 울립니다. 세트장을 뛰어다니며 어머물에 몸을 숨기고 총을 겨누는 사이 더위는 저절로 잊혀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조금 힘은 들지만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오히려 더위로 식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구 사격장은 열대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승마장에도 이색 스포츠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말과 눈빛을 교환하며 교감을 나누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달리는 사이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사라져버립니다. 막 더울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덥진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더운 걸 느끼지 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더운 걸 못 느끼고 좋아요. 승마장 역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이색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잊고 건강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최저 기온은 28.2도를 기록해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기온이 가장 높았고 포항은 29.1도로 1943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동과 영덕, 의성, 구미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5도에서 27.5도의 분포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홍일학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홍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지역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과 유성걸, 김희국, 정수성, 김종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 등 모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동원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등록이 말소된 상황에서 자회사가 입찰 없이 아파트 관리권을 넘겨받도록 한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면 재입찰을 거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무시됐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행정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회 DGB 독도사랑 골든벨이 오늘 오후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지역 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오늘 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은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상식과 한국사 지식 그리고 금융 관련 상식을 겨뤘습니다. 오늘 최고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교육감상 그리고 소속 학교에도 포상금과 독도 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본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역사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리기 위한 독도 홍보대사 양성 캠프가 오늘부터 울릉도에서 시작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리는 캠프에는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에서 선발한 청소년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50명이 참가해 세미나와 독도 방문 등의 행사를 가진 뒤 마지막 날 독도 사관생도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테크노파크 전 센터장 5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500만 원을, 59살 이모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6,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